요즘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 하나 들어보셨나요? 블루베리와 3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소문입니다. 어떤 분은 블루베리와 우유를 먹으면 독이 된다며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이 다 사라진다고 경고합니다. 더 놀라운 건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같이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놀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매일 아침 드시는 블루베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괜히 괜찮은 음식을 피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블루베리의 진짜 효능과 잘못 알려진 상극 음식들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또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조합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만약 평생 3가지만 과일을 먹어야 한다면 블루베리를 꼭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블루베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블루베리가 얼마나 중요한 과일인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블루베리를 권장하는 걸까요? 단순히 몸에 좋다고 하기엔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산화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적당할 때는 세균을 잡아주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염증과 노화의 주범이 되고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매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톤이 맑아지고 피로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덜 무겁고 피부도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블루베리가 혈당 조절에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블루베리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적게 나와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이 덜 올랐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몸속 균형을 맞춰주고 노년의 건강을 뿌리부터 지켜주는 고마운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루베리의 항산화와 혈당 조절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단단해지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심하면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안의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혈관이 유연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혈류가 좋아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매일 챙겨야 할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바로 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깜빡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많으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도와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단기 기억력과 사고력이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지요. 이처럼 블루베리는 심장과 뇌라는 두 축을 함께 지켜주는 귀한 열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블루베리는 심장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효능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우유에 넣어 갈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아침 그렇게 드시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조합은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걱정이 되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 중 하나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두 성분이 결합할 수는 있지만 위 속에서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분해됩니다. 그러니 몸 안에서는 오히려 흡수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우유 속 유당이 블루베리의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거트와 함께 섭취했을 때 장내 유익균이 더 활성화되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이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블루베리와 우유 혹은 요거트는 함께 먹어도 전혀 상관없으며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조합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문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블루베리와 오이 조합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 하나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와 우유의 조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자주 오해받는 조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온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비타민C를 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게 산화된 형태의 비타민C도 우리 몸에서는 여전히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소장에서 비타민 C는 산화형이든 환원형이든 모두 흡수가 가능하고 체내에서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C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몸에 흡수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데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의 조합에 대한 걱정도 종종 들립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은 둘 다 산성이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위에 무리를 준다는 주장인데요. 이 역시 너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고 블루베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일의 산도는 위에 부담을 줄 만큼 강하지 않으며 특별한 위장, 질환이 없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중에는 자극적인 제목만으로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괜찮은 음식 조합까지 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알려진 음식들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보았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블루베리만 먹는 것보다 잘 어울리는 재료들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를 그냥 디저트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수분이 적어 꾸덕꾸덕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만감이 높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 안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장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작용하면서 식후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아침 식사로 매우 적합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조합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통곡물로서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 속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며 인슐린 민감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인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아씨앗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치아씨앗은 물에 불리면 젤 형태로 변하면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와 치아씨앗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장 안에서는 치아씨앗이 부드러운 젤 형태로 장을 보호해주고 블루베리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서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단순히 블루베리만 드시는 것보다 그릭 요거트, 오트밀 치아씨앗과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영양 성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블루베리를 매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블루베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 조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좋은 재료와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는지도 건강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블루베리를 매일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일정하게 오래 지속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20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개수를 셀 필요는 없지만 한 줌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사이 혹은 점심, 저녁 사이처럼 나눠서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소량씩 나눠 먹는 습관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어 도움이 됩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더 원활합니다. 가능하다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는 식사와 같이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과의 조합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또 블루베리의 주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섭취 후 약 4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몸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섭취 방법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로 끝내지 마시고 최소한 3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블루베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매일 생과일을 사 먹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가 저렴하게 수입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지요.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씻는 방법과 보관 방식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냉동 블루베리를 바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씻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품 유형란에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다면 반드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냉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껍질에 미세한 흙이나 잔류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체 가공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세척과 살균을 마친 상태라 바로 드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포장지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안전을 위해 간단히 씻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 두지 않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오래 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짧은 시간 동안 손으로 살살 저으면서 씻는 것입니다. 해동된 블루베리를 다시 냉동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만 꺼내서 바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소문부터 오이나 파인애플과의 상극이라는 이야기까지 많은 분들이 진실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섭취를 꺼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블루베리는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능이 더욱 커지고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 치아씨앗처럼 블루베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함께 활용하면 혈당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하고 맛도 좋아 꾸준히 실천